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모교 언론인 클럽과 CNB 초청 시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방석준입니다. 다음 달 6월 1일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이에 시청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모교 언론인 클럽과 CNB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대전, 충남, 세종시도지사 후보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충청권 제1의 도시인 대전시장 후보들께서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각 후보는 발언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태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와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조 발언과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 각각 2분이 주어집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 만약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공표나 흑색 선전, 비방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언하시는 경우 후보자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규정을 준수하며 향후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 계기와 후보자가 이끌어 나갈 정책 방향 등을 들어보는 기조 발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로 2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전면에 보이는 시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시간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 허태정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6대 과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했던 사업을 단 4년 만에 모두 해결해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진 대전의료원은 이제 4년 뒤면 진료가 시작됩니다. 10년 넘게 방치되다시피 했던 충남도청사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도 10년간의 오랜 시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올 연말이면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또한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였던 대전교도소 하수처리장도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혁신도시도 이제 대전에 유치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 경제 보탬이 되도록 만든 온통 대전은 이제 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구청장 4년 동안 구 재정을 파탄낸 사람, 그리고 국회에서 막말로 대전 시민을 부끄럽게 했던 분이 대전시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성과를 만들어낸 저 허태정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전 발전을 위해서는 재선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동일하게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대전광역시장 후보 이장우입니다. 위대한 대전 시민들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무능하고 오만과 반칙으로 얼룩진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전시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무능한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대전의 일들을 많이 망쳤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15년 가까이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지난 10년 동안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했다는 큰 소식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이 공공병원도 사기업과의 밀실 협약으로 사기업 이름이 붙어있는 엉터리 같은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100년 가까이 된 고청 향나무가 무단으로 벌목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있던 가장 큰 행정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떠났습니다. 떠날 때 대전시장은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대전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권리가 침해되면 시장이 앞장서서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5선 국회의원이 다 있는 민주당 대전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수수방관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믿고 대전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전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면 범과 같이 사자와 같이 맞서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전 시민을 늘 받들고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해결 의지, 또 구체적인 계획 등을 살펴보는 공통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전 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모교 언론인 클럽과 CMB가 함께 자체적으로 발췌해 각 후보에게 사전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공통질문은 사전에 보내드린 복수의 질문 가운데 토론회 전에 두 후보 측이 직접 추첨해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공통질문은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2분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대전시이지만 정작 대전 시민들은 아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추진 중인데 이 외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후보자들의 공약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전을 교통지역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대구와 함께 출퇴근 시간이 122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전 대중교통의 출발점했던 도시철도 2호선은 15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출발한 광주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장 3번 바뀌는 동안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도대체 15년 가까이 민주당 시장들이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해서 금년에 착공해야 됩니다. 함께 동시에 도시철도 3, 4, 5호선은 큰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대전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본계획 설계부터 제대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도시철도는 한 10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시장 4년 동안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트램으로 방식을 혼란을 주면서 4년 가까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대전의 미래가 없습니다. 큰 그랜드 플랜 안에 대전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것인지 버스 중심 체계로 갈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저는 도시철도 중심으로 도시철도 1, 2, 3, 4, 5호선을 동시에 마무리하면서 대전의 미래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고 버스 중심 체계를 보완하는, 그리고 마을버스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보완을 해야 도시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발언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이 도시교통 인프라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또 도시의 기능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도시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철도 하나를 건설하는데도 보통 10년에서 20년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최종적으로 건설하고 결정하고 정부 사업으로 반영되기까지도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도시 발전에 필요한 도시철도를 더 확장해서 대중교통의 주요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장우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임기 내에 3, 4, 5호선을 동시에 발주하겠다는 것은 행정을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허무맹랑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 3, 4, 5호선 계획은 지금 정부 대전시의 계획 안에도 이미 중장기 계획 안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사업은 성공 가능합니다. 저도 도시철도 3호선을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3호선 착공하려고 이미 사업 준비가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동시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도시가 많이 성장하고 변했습니다.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는 24년도까지 모든 걸 완료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다시 되면 바로 이 버스 노선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시민들에게 훨씬 더 편리한 교통수단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가시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 원도심 부흥을 위한 두 후보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똑같이 2분입니다. 대전시장으로서 제가 가장 역점을 둔 두 가지는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가 지역의 불균형,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골고루 잘 사는 대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역세권 개발입니다. 대전역이 3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도시가 슬럼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장우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3번이나 사업에 실패하면서 표류하던 것들을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1조 원대의 사업 투자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이것이 역세권 개발 조감도입니다. 이곳에 민간 사업자가 1조 원 넘는 사업을 투자합니다. 지금 교통에 관한 정부 대전시에서 계획도 통과가 돼서 곧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전 역세권에는 혁신도시도 지정돼서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는 기반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대전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구지역의 제2의 시립도서관도 우리가 설립하고 있습니다. 대전의료원을 대전대학교 인근에 이제 부지를 조성하고 4년 되면 완공해서 진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원도심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도 이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잘 사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가 인류 도시가 되려면 우선 도시가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국가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만 도시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균형 발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적 배려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예산 배정입니다. 그동안 동구, 중구, 대덕 그리고 도마 변동으로 이어지는 서부 갑 지역에 상당히 도시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된 도시와 격차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허태정 후보가 얘기하는 대전 역세권 개발은 민주당 시장 세 번이 바뀌는 동안 끊임없이 주장했던 일들을 제가 주장했던 걸 겨우 반영하면서 겨우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걸 치적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선 도시를 바꾸려면 인허가 문제에서 획기적으로 단축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고 규제를 격파해야 됩니다. 사업하기 좋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90개 가까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진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규제를 격파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도 신탄진에서 구죽 관평으로 이어져서 중구를 관통해서 산대까지 이어지는 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교통 수요를 확실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선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도시가 가속하게 현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능한 시장으로는 안 됩니다.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시를 재생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낡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을 도시재생공사가 직접 재생하는 역할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추진력과 치밀한 전략으로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민생경제 플랫폼으로서 영내 소비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며 제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화폐의 방향성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지역화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화폐가 소비와 코로나 전국에서 소비를 진작하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태정 후보가 그걸 치적처럼 말씀하시는 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또 예를 들면 더 알차게 구성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면밀하게 다음 시정에 책임자가 되면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단점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또 코로나로 지친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유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신의 단점, 잘못된 점은 좀 보완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화폐를 쓰면서 세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을 또 하소연하는데 이런 잘못된 단점들은 우리가 보완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제가 시장이 되면 지역화폐 부분은 지역화폐를 더 확대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에 유익한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일부는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은 추진하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이장우 후보께서 지역화폐 운통대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해 주신 거는 참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졌고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껴야 했던 시간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것이 바로 온통대전입니다.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대체로 사용되고 있는 건 맞지만 대전처럼 이렇게 활성화돼서 시민 모두가 거의 모든 분들 10명 중에 7분 이상이 쓰고 있는 경우는 대전이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온통대전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효과를 줬고 시민들의 경제적인 보탬도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생산 유발 효과만도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만도 2만 명이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자료를 통계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역 화폐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낸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은 온통 대전을 시민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윤석열 정부가 지역 화폐를 과감하게 줄이겠다 또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실을 모르고 지역의 지방 권력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전에는 온통 대전 시즌2를 통해서 시민들 생활 곳곳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전의 150만 인구선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인근 세종시와 서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청년 인구의 유출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150만 인구 회복을 위한 보완과 2030 세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인구 문제만 나오면 사실 현직 단체장들은 매우 표정이 굳어집니다. 서울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사실상의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인구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5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대구도 15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등 대도시권이라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을 뺀 거의 모든 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전도 예외 없이 한 7만 이상이 현재 10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국가적인 결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이 대전시가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은 생애 주기별 지원제도를 확고히 해서 지역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도시가 과감하게 성장하던 시대, 인구가 폭증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토건 사업으로 도시를 키우는 것은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생애 주기별 지원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희 대전시는 정부로부터 지역혁신사업, RIS 사업을 3,4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과정을 만드는 것을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인구가 주는 게 지방 탓만 하기에는 허태정 후보가 변명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인구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매년 5만 명을 대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도 떠나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이 대전에서 기업이 떠나는 분들을 말려본 일이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되고 대기업 그리고 플랫폼 기업, 대전의 최강점으로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 기업, 그리고 항공 우주 관련 기업,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방위사업청을 대전에다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대거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최강점인 나노연구원이 있습니다. 나노반도체의 핵심 연구시설입니다. 나노연구원에서 100만 평의 산업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을 기업도시로 전환시켜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임기 초기부터 산업용지를 개발해야 되냐. 저는 5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확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당선이 대전을 산업 경제도시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우선 기업을 유치할 기반인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금융의
자본을 대야 됩니다. 이 자본은 지역은행입니다. 그런데 350억 자본금의 옛날 충청은행 정도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10조 원의 특수은행, 기업들을 지원하는 은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소재로 둔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 그리고 과거 충청은행과 같은 지역에 기반한 은행을 기업과 자본을 결합하는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전의 미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확고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모교 언론인 클럽과 CNB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어진 9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다른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신공격이나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만을 피력할 경우 제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질문은 가능한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30초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내용도 내용이지만 토론 매너도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의 공정한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께서 먼저 9분간의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후보님의 내건 공약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공약을 살펴보니까 대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내걸으셨던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초대형 토목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것이 재정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본인이 시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4년간 시장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정 사업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 후보를 등록하고 많은 시민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이장우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구청사 건립 과정에서 재정을 파탄낸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700억이 넘는 소위 초호화청사라고 불려졌던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혀 준비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사실상 중간에 건설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민간 기업이면 이제 부도인 거죠. 이런 사업이 반복됐던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기사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기사를 보니까 2010년도 그 당시에 당선자인 한현태 후보가 인터뷰한 걸 보면 공무원 월급 주기에 빚을 내야 하는 파산 직전의 재정 상태인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다. 그러면서 10월, 12월까지 3개월간 구청 지급한 월급 등 일부 경상비, 복지성 경비 등 각종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한 푼도 조성이 안 돼 있어 31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부 재정에 어려움을 끼치고 공직자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좀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우리 싶습니다. 허태정 시장이 시와 구의 예산 체계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사는요, 치밀한 전략과 예산을 다 반영해서 추진했고요. 승자가 부르짖는 얘기를 시민들이 믿는데 지금 동구청사가요, 지금 동구청사를 지시려면 3천억 가까이 든답니다. 그때 안 했으면 지금 동구청사는 불가능. 동구청사를 지음으로써 또 동남부권 가오지구를 포함한 도시발전은 그건 무역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동구가 낙후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좀 전에 얘기하는 건 구청사의 재정은 빈 얘기 하시는데 그건 중앙정부가 지방
청사를 질 때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의 분할 상환을 쓰라고 권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시고 예. 무조건 저 지방정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30초 이상을 드렸는데도 계속 예, 많은 주도권이 이야기- 있으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재정을 이해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이장호 의원께서 후보께서도 구청장을 하셨죠. 4년 하셨지만 저는 8년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정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업을 기본적으로 청사를 지을 때는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하게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강행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48% 진행된 그러니까 지금은 그 허위 중단됐던 사실입니다. 것이고. 중앙정부가 충분히 저 인구수와 재정 규모,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 중앙정부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고요. 이 평수도 호화 얘기하시는데 호화는 뭐냐면 평당 얼마를 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한 개도 없는 게 동구청사고 에너지 효율 1등급이고 국제 공공 디자인 자,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자, 우리 도시발전 이장호 발전입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주도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호 그러니까 후보께서는 합당하지 않은 제가 비난은 옳지 주도권 않습니다. 토론을 할 때 잘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 답변을 주시면 되지, 주도권 토론을 이렇게까지 방해하시는 것은 토론에 있어 이렇게 기본적인 매너가 지금 안 돼 있는 아니, 말씀이 것입니다. 전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 지금 동구청장으로서 재직할 때 재정 파탄을 일으켜서 구 재정이 마비됐던 것은 그 당시에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아직도 그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 재정을 이제 10배 넘는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훨씬 더 복잡한 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내건 사업을 보면 본인께서 발표하신 겁니다. 도실철도 2호선을 비판하시면서 3, 4, 5호선을 임기 내에 동시 착공하겠다라고 공약 발표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것이 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4조 3천억입니다. 네, 4조 3천억. 그런 사업을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동구청사 짓겠다고 한 그 사업도 결국은 자기 임기 내에 준공을 못하고 2년 뒤에나 동구청사를 준공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시 재정에서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제가 전문가들이 들어봤을 때는 2배 이상 들 거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선거가 중요하고 민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정도의 근거를 갖고 설명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2호선을 막 착공하는 마당에 3, 4, 5호선을 동시에 착공하겠다. 그리고 이젠 질문을 해주시죠. 방식도 뭐 고가로 했다, 지하철로 했다, 트램으로 했다를 지금 반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다고 하면서 일관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자, 일관되게 말씀하시죠. 저 방식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복합터미널을 구청장 8년, 시장 4년, 12년 동안 삽질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하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이 무능력하고, 허태정 시장은, 허태정 후보는 그거 주어져도 못할 겁니다. 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전력과 강력한 추진력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것이고, 중앙정치의 풍부한 인맥, 허태정 후보는 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장 결국은 후보가 걱정하고 계신 아니, 분이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관계를 그리고 유지하고 있어요. 도시철도 2호선도 임기 내에 착공 못하는 분이 그걸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중기부 끝으로- 하나 지키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대전을 열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주도권이 허 후보한테 있습니다. 우리 이장 후보가 이렇게 진행을 방해하면 제가 우리 이장 후보 주도권 토론할 때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답변 시간 30초 이상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끝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4년 임기 동안에 이 계획을 세 가지를 다 통과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한 건 자행정 절차가 알고 계실 테고,
4조 3천억 원을 4년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시죠. 저기 보세요. 저 허태정 후보께서 시스템을 국회 시스템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도시철도를 놓으려면 우선 방식부터 결정하고 우선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허태정 후보는 지금 2호선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본인이 10년 가까이 2호선, 걸린다면서 3, 4, 5호선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투쟁 과정은 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걸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만- 본인이 기본 계획 하나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아, 10년 제 걸린다고 답변이 했는데 그 본인은 그러니까 4년 내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만 시장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허태정은 안 되는데 이장우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무모하십니다. 예, 이번 선거 첫 번째 TV 토론회다 보니까 참 치열하군요. 예, 이번에는 9분 토론, 9분간의 주도권 이장우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대전 시민들은 우리 허태정 4년 시정을 아주 무능한 시정이라고 합니다. 무책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우선 그 K바이오랩 허브 등 국책 사업을 연폐했습니다. 공공기관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대전을 떠날 때도 수수 방관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지난 민주당 대전시정 정부가 15년가의 첫 수업도 못 떴습니다. 함께 출발한 광주는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발표는 해놓고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2019년, 2021년도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한 허태정 시장은 대전을 노잼도시라는 아주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또 시정을 아주 무책임하게 했습니다. 충남도청에 있는 100년 가까이 된 향나무를 무단 벌목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밀실협약해서 사기업에 이름을 붙이는 바로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을 했습니다. 학교 부지가 없는 아파트를 인허가를 했습니다. 특정 인맥이 대전시를 좌우합니다. 일부 대전시 소문에는 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전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사도 결정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 후보 이제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허태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대전 시민들이 허태정 하면 무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 2호선이 첫 삽도 못 떴죠. 그런데 같이 출발한 광주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허태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리 이장우 후보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장우 후보께서 총선 때 핵심 공약 2가지를 걸은 걸 내가 봤어요 했더니 뭐였냐? 역세권 개발하고 혁신도시 유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장우 후보는 못한 거를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역세권 개발을 하고 그리고 혁신도시 법으로 안 되는 것을 국회를 설득해서 혁신도시법을 아니, 우리 허태정 후보는 통과시키고 역세권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 국회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다 끊임없이 얘기를 한 것이고 이장우 후보가 먼저 계획을 완료한 가지고 마무리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 어불성설입니다. 이장우 후보가 거기서 국회의원 2번 하시고 구청장 하면서 손도 못 댄 것을 그리고 3차례나 무산되었던 사업을 제가 시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직도 공무 사업을 방식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역세권 개발은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 대전시가 주체예요. 그런데 본인이 시장을 해놓고 아니 이장우 후보가 12년 동안 정치하시면서 그것도 동구에서 하시면서 동구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놓은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거를 잠깐만요. 제가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 시에서 예산 하나 반영 못했던 저 홍도 6기호 지하화했죠. 아 그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예. 허태정 후보가 12년 동안 삽질도 못한 그 유성 복합터미널 저는 저 용전동에 3년 안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허태정 후보가 예산안 10원도 반영 못한 소재동 공원 만평 조성하는 560억 제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허태정 후보께서 지금 대전시장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고 오니까
그 국책 사업도 연폐하는데 국책 사업 연폐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국책 사업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시장이 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 국책 사업이 실패한 겁니다. 아니 자, 세상에 국책 사업이라는 12년 것은 동안 터미널 하나 해결 못하는 시정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책 사업을 수십 가지를 합니다. 1년에. 그러면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K바이오랩 허브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해에 19년도 제가 한 해 동안에 국책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게 60개입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 어느 지방 정부보다도 많은 국책 사업을 따낸 것이 저 바로 허태정입니다. 근데 실패한 한두 가지를 갖고 저기- 모든 것을 못한 것처럼 그러면 한 번 더 올라오시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지금 제 주도권 질문이니까. 아니 그 제가 아까 지금 지금 말씀하세요. 저 충남대 앞에서 유성아이 시즌이 엄청이 혼잡하죠.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지금 시장 4년 동안 그 혼잡한 구간에 대한 대책 하나 못 내놨죠. 제가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저기 호남선을 7km 지하화하면서 스마트 톨게이트를 분산시키겠다. 그리고 지하화하겠다. 우리는 완전히 공원하고 산업시설로 땅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런데 허태정 시장 4년 동안 본인이 끊임없이 다녔을 그 도로에 그렇게 혼잡한데 대책 하나 못 내놨지 않습니까? 시장이 뭐냐? 시민이 불편한 걸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책 하나 못 낸 그런 무능력함으로 어떻게 시를 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유성 복합터미널은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구청장 8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럼 유성 구민들하고 저 서구에 있는 서남북권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첩삽도 못 두고 소송이나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직접 하겠다 그래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추진시키면서 셀프로 말이죠. 용적률 높여주고 거기에다가 주상복합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 누구는 못합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제가 그리고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충남도 쪽에 향나무 무더기로 벌목한 거 처음에 알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복합터미널 문제는 아니 제가 질문을 아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이 답변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합터미널 문제는 그러니까 시청에서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진행했던 겁니다.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던 사업이고 시장이 돼서 그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전임 시장 때 제가 전임 시장 동구청장 때 하면서 잠깐만 결정됐던 거를 제가 동구청장 제가 하면서 공영개발로 가는 거 아니 아닙니까? 공전동 복합터미널 현대화할 때는 제가 사기업하고 MOU를 했습니다. MOU하고 시에다가 제대로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했는데 허태정 후보는 시장한테 떠밀었고 그럼 구청장 할 때는 본인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거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제자리 건축으로 하신 거고 이건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겁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유성에 있는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복잡했던 정류소가 이전돼 갖고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 아니, 종합개발하고자 했던 지역은 지금 공영개발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가 계속 실패하니까 아니, 제가 12년 동안 공영개발을 통해서 첩삽도 못 든 하겠다는 거예요. 분한테 100년을 들인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변명하지 마시고 그동안 정책을 제대로 추진 못했다고 이장훈 저 의원이 시민들께 막무가내신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과해야죠. 사과할 일을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면 시정을 그렇게 변명으로 그동안 일관하고 잘못된 것은 감추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제가 겁니다.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무사히 되고 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사업자를 선정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직 시장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러면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 책임을 통과하고 그래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그 지역의 현안이었던 정류소는 이전돼서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승하차하고 탑승하는데 전혀 여기- 불편함이 없는 저기 용전동 지금 상황이다. 복합터미널 가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나 정책이라는 것은 추진력과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허태정 의원은 그랜드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를 임기응전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한재정 후보를 아주 임기응변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랜드 플랜을 가지신 분이 그 구청사를 그렇게 지어갖고 재정 압박을 해서 제가요. 근데 저 후보들이 힘들게 구청장 하시니까. 재선했으면 제가 마무리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 분을 자, 재선시키는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 분 너무 치열하시군요.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목요 언론인 클럽과 CNB 초청 시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 연구도시, 또 교육도시, 행정도시, 군사도시 등 아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말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께서는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마무리 발언 시간은 2분으로 예정됐었는데 여러분 두 후보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후보부터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면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맞서서 지키겠습니다. 시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절할 준비를 갖춘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과거 중기부가 대전을 떠날 때 뒤에 숨어서 무기력하게 보내줬던 허태정호의 시정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서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되면 강인하게 맞서서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용지 500만 평 플러스 알파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기업, 그리고 플랫폼 기업, 그리고 대전의 최강점으로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 기업, 항공 우주 기업, 그리고 방위 사업청 이전과 더불어 방산업체, 그리고 우리 대전의 핵심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나노 반도체 생산 시설을 대거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교통수단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 플라잉카 공장을 유치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5만 명씩 떠나는 도시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행복은 일자리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허태정 후보가 공약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15차례 공약을 계속하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 시장이 되면 허태정 후보 같이 지난 4년 동안 무기력하게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시장, 그리고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중앙정부의 네트워크가 풍부한 시장만이 대전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전을 경제도시, 인류도시로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무능한 시장, 무기력한 시장, 무책임한 시장으로는 대전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랜드 플랜이 없는 도시, 희망이 없습니다. 큰 비전으로 그랜드 플랜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2050 계획을 시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공직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많은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 잘한 분은 성과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승진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책임은 시장이 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대전시정 책임자 바꿔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마무리 발언 3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이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선 7기는 꿋꿋하게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발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 8기 대전시정을 이끌고자 합니다. 저는 4년 동안 430여 개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또한 국가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11개를 통과시켜서 이 사업은 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민선 4, 5, 6기 때 했던 거에 3배에 이르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충남도청사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충남도청사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혁신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습니다. 원도심 경제를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엑스포 주변이 변하고 있습니다. 1조 2,500억 원이 투입된 엑스포 재창조 사업은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많은 예술 창작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적으로 만들고 많은 관광객들이 대전을 찾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온통대전, 시민들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온통대전 시즌2를 통해서 곳곳에서 생활 곳곳에서 시민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수도권에 빨려드는 이 위기 상황에서 대전, 세종, 충남북이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행정권으로 묶이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를 연결하고 교통을 연결하고 경제를 통합시켜 충청권의 경제 중심으로 대전이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전시는 단임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대전 발전의 저해요소였던 단임을 극복하고 연임시장을 만들어서 도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일 또 한 번의 참여, 공정, 화합의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고 투표를 해야 가능하다고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말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한 경쟁, 공정한 선거 관리 속에서 국민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교 언론인 클럽과 CNB는 언론으로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모교 언론인 클럽과 CNB 초청 시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내일 오전 11시에는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들과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